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바로 비밀 공작의 특징입니다. 이건 별표 3개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비밀 공작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4개만 암기하세요. 첫 번째, 비밀 공작은 국가 정책 집행 업무이다. 왜냐하면 정보기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든 부문기관이든 크게 보면 정부의 행정부서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서 산하의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 공작 역시 국가정책 집행 업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밀 공작은 민주국가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에요. 민주국가. 네. 민주국가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산주의라고 안 부릅니다. 독재국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라고 부릅니다. 냉전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야기했지만,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주의 국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주국가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 공작의 특징이 뭐예요? 비밀 공작 활동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정책 집행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당성을 지닙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비밀 공작은 보안과 차이점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첩보 수집이나 보통 방첩에서는 보안이 중요해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나 비밀 공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나요? 그럴듯한 부인, 위장 부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비밀 공작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과 차이가 있다. 이 네 가지를 외우셨죠. 이 네 가지를 외운 상태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비밀 공작은 국가 정책의 집행 업무예요. 비밀 공작은 대상 국가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정책상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이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그리고 생산에 머무른 반면에 비밀 공작은 어떻다고요?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좀 더 비밀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활동들은 소극적이라면 비밀 공작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밀 공작은 국가정보기구에 의한 활동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서의 활동도 행정부서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 수행되는 정책 집행은 설사 이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더라고 할지라서 말고 물 한잔 먹고요. 네, 행정부가 공식 경로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걸 비밀스럽게 진행하더라도 이건 비밀 공작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비밀 공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보기구가 주체일 때만 비밀 공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잖아요. 비밀 공작을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에서 전통적, 외교적, 군사적인 활동과 방첩 활동, 그리고 법 집행 활동 등은 비밀 공작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홀트요. 그 다음 문제되는 게 이 항목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정보기구에 의한 대외적인 국가 정책의 집행이므로 결코 누굴 대상으로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자국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비밀 공작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비밀 공작을 수행한 것들이 있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불법 활동이죠.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국내에서 수행되면 불법 활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A가 수행한 대표적인 불법 활동 뭐가 있어요? 카오스 공작이요. 그 다음 FBI요? 뭐가 있어요? 인텔프로. 그렇습니다. 코인텔 프로. 그 다음 NSA요. 아주 가지가지 다 했어요. 뭐가 있어요? 샷록, 미너렛 공작 등이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원리 우리가 뭐 규정대로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밀 공작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모든 활동 목표는 원칙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외국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켄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 두 번째 정의, 국가정보란 고차원적인 것으로 목표 대상이 어디예요? 해외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정보기관이 정권 안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 및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화두가 많이 되는 건 두 번째 항목이죠. 비밀 공작은 민주국가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요?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한의원 교수님 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문제가 출제되었나요? 비슷한 거 출제된 것 같은데. 네, 본연의 임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국가에서 국가정보기구의 창설 목적과 존재 이유는 뭘 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엔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INW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징후 및 뭐라고요? 경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보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위기 상황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각이고요. 두 번째 시각도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은 뭐냐? 비밀 공작을 불법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 교수님 책 이외에는 대부분의 책들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미국의 경우 비밀 공작은 원칙적으로 누구만 수행해요? CIA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언급되어 있냐고 하면 바로 1978년 어떤 행정명령? 이제 외울 때 됐는데 78년 행정명령 하나뿐이에요. 우리 나오는 거. 카터요.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에 CIA만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보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국방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래서 국방부 등의 정보기관이 비밀 공작을 수행하려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특별 승인을 거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 관련되어서 휴민트의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했어요? 주무정보기관이 CIA.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국방정보국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주는 누구예요? CIA. 되셨습니까? 보기 2가 나왔을 때 이걸 잘 두 가지 갈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따졌을 때 위기 상황을 경고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민주국가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밀 공작은 누구만 수행해요? 정보기관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확실한 오답이 딱 드러나요. 근데 오답이 안 보일 때 이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밀 공작은 민주국가 정보기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이게 오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특징이 출제되었을 때는 확연하게 오답이 드러나도록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도.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왜 비밀 공작을 정보기관에서 수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 행정적 편의성과 비용 절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 공작은 앞선 다른 활동이 있죠. 우리가 비밀 활동이라고 불리우는 첩보 수집 활동이나 방첩 활동과 유사하며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의 극대화예요. 비밀 공작은 첩보 수집, 분석, 방첩, 즉 이건 비밀 활동이 아니라 정보 활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다른 정보 활동들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